아직도 그날 워싱턴 미국의 고위 정치인이 한국 뉴스를 보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더니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어요. 해당 인물은 평소 조용한 성격의 유명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요. 최근 한미 양국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중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롭게 체결된 한미 방위 협정인데요. 이 협정이면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특히 법원의 중요한 판결들이 예정된 시점과 맞닿아 더욱 긴장감이 흐릅니다. 과연 속에 내포된 정치의 실타래와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워싱턴 그곳은 제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러 자주 찾았던 곳이었어요. 호텔 로비는 넓고 밝고 우아한 불빛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에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저는 큰 창가 옆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오후 회의에 가기 전에 고요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주변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까운 테이블에 아주 중요한 미국 정치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집중되어 있고 진지하셨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눈썹을 찡그리시는 모습이 보였고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도 어디선가 그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순식간에 휴대폰을 방 건너편으로 내던지셨어요. 그 기기가 공중을 날아 벽에 무딘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두가 놀라셨어요. 저는 어쩜 이렇게 침착하고 존경받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뉴스가 그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분은 분노와 믿기 어려운 기색을 담아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라고 외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그분의 휴대폰에 띄워진 뉴스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까? 라는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저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한편 멀리 한국에서는 일상이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의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현욱 교수님도 컴퓨터로 이 사건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현욱 교수님은 국제정치 분야의 권위자로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각국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이해하고 계셨어요. 한때 일부 미국인들이 한국을 작고 중요치 않은 나라로 여겼지만 현욱 교수님은 언제나 한국에 큰 마음과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믿으셨어요. 저는 그분이 자국과 세계에서의 역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사건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 모든 것이 평온하고 차분하다가도 단 한 건의 뉴스가 그 평온을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 정치인이 그 전까지 신중하게 계획하며 조심스러운 대응을 해왔던 삶을 그 한 충격적인 발표가 어떻게 완전히 깨뜨렸는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또한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단 한 건의 뉴스로 인해 제 세계와 이렇게 강렬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마치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한순간이 먼 곳의 사람들과 장소들을 연결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 뉴스가 무엇일지 궁금해졌고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어요. 그 사건은 마치 한 편의 극적인 영화가 실제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했고 각 반응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는 고급 호텔의 고요하고 우아한 공간에서도 세상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작은 기기에서 나올 수 있고 가장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들도 멀리서 벌어지는 사건에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곧 우리 세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줄 미스터리의 시작이었고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호텔에서 충격적인 순간 이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곧 현욱 교수님이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절친한 친구인 민준 분석가님께서도 이 이상한 정치 변화들을 이해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는 어느 오후 교수님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두 분을 만났어요.
그곳은 나무 의자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두 분이 비밀 회의와 숨겨진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사이버 방어 협정이 발표된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큰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분주한 회의실에 초대받았어요. 회의실은 낮은 목소리의 대화와 키보드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분위기는 긴장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신 듯했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토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사이버 방어 협정은 우리 건물이나 성처럼 물리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합의였어요.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만약 해커나 그 밖의 어떤 세력이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돕기 위해 달려갈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우리의 디지털 세계도 물리적 세계만큼 소중하게 다뤄진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회의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은 에밀리 로엘 씨였어요. 예전부터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뵙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에밀리 씨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맑은 목소리로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어떤 물리적 공격만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우리 협정은 만약 한쪽이 위협을 받으면 서로 단결하여 디지털 국경을 방어하자는 의미예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분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고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일부 미국인들이 한국을 기술면에서 뒤처진 나라로 여겼지만 오늘 에밀리 씨와 그분의 팀은 한국이 기술과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큰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방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해요.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을 강한 성벽에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컴퓨터를 성의 벽으로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벽을 부수려 한다면 우리는 강한 친구들이 모여 도와야 해요. 한국은 이미 튼튼한 벽을 세웠고 이제 미국 친구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성은 더욱 우뚝 설 거예요. 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도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회의 중 지도자들은 협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정보 공유 방법, 공격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지, 그리고 시스템 안전을 위해 어떤 신기술을 도입할지 논의하셨어요. 한 지도자는 마치 해커가 성을 습격하듯 우리의 시스템에 침입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협정 덕분에 우리는 마치 구출을 위해 달려오는 기사들처럼 우리 왕국을 함께 방어할 거예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이미지는 매우 선명하고 극적이어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시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시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혼자 싸워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의 일부가 된 듯 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이버 방어 협정이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는 한때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던 두 나라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었어요. 이 협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디지털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단결과 우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희망의 참 마음과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사이버 방어 협정은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디지털 성벽조차 강하고 충실한 친구들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후 교수님과 민준 분석가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그룹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그들은 이 그룹들을 보수적 서클이라고 불렀어요. 두 분의 눈에서 비밀 메시지와 전략,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오가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걱정이 엿보였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회의들은 마치 숨겨진 퍼즐과 같아요. 하나하나의 조각이 이 그룹들이 가진 계획에 대해 새로운 단서를 알려준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마치 한편의 흥미로운 미스터리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각 비밀 회의가 또 다른 단서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한국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한국을 단지 아시아의 작은 한 조각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수님과 민준 분석가님께서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만의 정의, 공정한 선거, 그리고 해커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민준 분석가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작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와 가치가 강력해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고 일부 지도자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비밀 회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어느 날 한적한 단서를 따라 도시의 분주한 곳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건물을 방문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곳에서는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직접 회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진지한 얼굴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대화들이 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아이디어를 나누고 미래를 바꿀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동시에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는 기자 최지훈 씨가 메모장과 작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모든 소리와 말을 담으려 애쓰고 계셨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정부의 큰 변화와 한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밀 계획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한국은 날로 강해지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요. 보통 사람들도 권력의 변화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러한 토론들을 듣고 전문가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관찰하면서 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비밀 회의와 숨겨진 계획들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꾸고 있었어요. 교수님, 민준 분석가님, 그리고 서울거리의 사람들과 저는 한마음으로 이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용기는 불안의 어둠을 밝히는 불꽃과 같았어요. 한순간 숨겨진 방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부터 민준 분석가님의 단호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미래가 비밀리에 써내려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비밀 계획들이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 많은 도전을 불러올지 계속 궁금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는 작고 소소한 회의나 조용한 대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미스터리가 전개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비밀 회의와 숨겨진 계획들은 우리 세상에서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심지어 숨겨진 방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조차도 말이에요. 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들었던 날도 아직도 생생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담한 모험이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에서 따온 것으로 이 위대한 고래처럼 프로젝트가 동해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원을 찾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동네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마다 공기 중에 전율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다 밑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셨어요. 수년간 한국은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그로 인해 모두가 걱정에 빠졌어요. 만약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하겠어요? 만약 한국이 집, 학교, 병원을 운영할 에너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작, 에너지 자립의 기회를 약속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스스로 굳건히 서서 자국을 돌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작은 커뮤니티 회의에도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계셨어요. 한 연설자가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에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저 또한 희망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석유와 가스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몇 정치인들은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고 우려하셨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견이었어요. 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에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곧 현욱 교수님과 민준 분석가님과 같은 목소리가 회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한국이 스스로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강하고 자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분들의 말은 마치 강한 바람처럼 의심과 두려움을 날려버렸어요. 저는 오후 내내 교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시간들을 회상했어요. 교수님의 사무실 벽에는 동해의 지도와 에너지 자원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컬러풀한 마커로 표시된 지도 한 구역을 가리키시며 여기 보이세요? 이 지역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주요 지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열정은 전염되어 그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편 사우디 아람코와 엑슨모빌 같은 국제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들은 바로는 이 대형 기업들이 한국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남의 명령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이 사실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두에게 더욱 큰 흥분을 안겨주었어요. 연구팀에 속한 과학자들도 몇 분 만나봤어요. 그분들은 첨단 기술과 신중한 계획이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특별 장비를 사용해 석유와 가스의 징후를 감지하고 어둠 속으로 잠수하는 수중 로봇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셨어요. 이 에너지 모험은 회의실과 실험실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평화로운 시위에 나선 시민 단체들이 정부에 편지를 보내며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결연한 의지와 단결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들은 함께 노력하면 한국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아래 펼쳐진 광활한 바다를 상상했어요. 거대한 고래들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의 보물이 숨어있는 바다를 생각하며 크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한국이 자립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억해요. 화창한 오후 저는 분주한 거리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의 세상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오랫동안 많은 미국 보수파들이 한국을 작고 약한 나라로 치부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저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깊은 존경이 깃든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한 대형 강당에서 열린 분주한 기자회견에서 현욱 교수님께서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교수님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고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조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강한 가치관, 그리고 전 세계와 아이디어를 나눌 준비가 된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강당 안에 울려 퍼지자 많은 이들의 얼굴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저는 그 메시지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나중에 저는 그 기자회견을 취재하신 최지훈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자님께서는 젊은 학생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지지하기 위해 한데 모였다고 전해주셨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한국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흥분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시민들 간의 단결이 날로 강해지고 있었고 그 단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에밀리 로엘 씨와 그녀의 팀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한국을 무시했지만 점차 미국 지도자들도 우리의 현대 기술, 풍부한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굳은 의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회의에서 한국을 하찮은 나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발전과 민주주의, 공정함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우정이 한 걸음씩 다져지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아침 뉴스를 읽다가 미국 지도자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변화하는 시선 미국과 한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나 된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용기 있는 마음과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는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옛 선입견을 부드러운 바람처럼 서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곱씹었어요. 한 사람의 발언, 한 지도자의 결단, 혹은 한 시민의 믿음이 모여 변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이버 방어 협정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저는 또한 한 지역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현대의 성취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선생님들은 한국이 단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같은 큰 문제들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질문은 넘쳐났어요. 이는 앞으로의 세대가 이 소중한 가치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하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대화와 회의, 그리고 선한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우정은 날로 굳건해졌고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모든 여정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희망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부터 비밀 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밝은 미래였어요. 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작은 방에 앉아 따스한 빛으로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긴장된 회의와 극적인 순간들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사이버 방어 협정은 이제 우리 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협정은 만약 누군가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손잡고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지도자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외치는 듯 했어요. 이 협정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세계를 지키기 위한 굳건한 결의였어요. 동시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동해 밑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논의와 토론들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수년간 한국은 석유와 가스를 외국에 의존해왔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담한 도약이었어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 지도와 해저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의 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새로운 발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제 마음은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여정을 만들어간 사람들도 잊지 않았어요. 현욱 교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씀과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는 깊고 자랑스럽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 아이디어와 의지에 달려 있어요. 라고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분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젊은이부터 연세 지긋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민준 분석가님과 최지훈 기자님도 이 여정의 중요한 일원들이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작업을 주의 깊게 따라갔고 복잡한 문제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민준 분석가님의 신중한 국제정치 분석과 최지훈 기자님의 솔직한 보도가 우리나라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분들의 헌신은 우리나라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공원과 인도에 모여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조차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그 희망을 제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모두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며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부터 비밀 회의와 대담한 에너지 모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사람들이 깔보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역사, 기술, 그리고 공정함과 독립에 대한 끈질긴 의지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가장 큰 도전도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사이버 방어 협정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끄는 미래 속에서 한국은 기술, 에너지, 그리고 민주주의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로 우뚝 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 위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 저는 우리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 모든 여정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었어요. 호텔 로비의 충격적인 사건부터 비밀 회의와 숨겨진 계획,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목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